안녕하세요. 저번 강의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해갖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까지 했고요. 오늘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교재로는 38페이지, 중간에 반가로 4번이고요. 거기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은 당사자 일반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이에 대하여 차임, 그러니까 월세나 그런 걸 말합니다.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면 이게 집이 있어요. 집. 그리고 이제 이 소유주가 A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이 임차돼서 들어가요. 임차인. 그죠? 그럼 이 집에 대해서 뭐 전세 계약을 하던 월세 계약을 하던 뭔가 이제 이 사람은 이 A 소유의 집을 어느 일정 기간, 통상 2년이죠. 요즘 부동산 3법으로 1+1에서는 4년까지긴 하지만 보통 계약할 때는 이제 2년 계약 단위로 하거든요. 일단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하던 월세를 하던 반전세를 하던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은 이 집에 사는 동안 이 집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용함으로써 본인이 만족을 얻죠.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 그죠? 근데 이거를 이 정도까지만 되는 거지 완전한 지배권,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완전한 지배권은 사용 수익 앤드 거기다가 처분까지 가는 거예요. 처분. 할 수 있는 거. 근데 임차인이 소유자 A의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사용 수익만 가능해요. 임차인은. 그죠? 사용 수익만 가능한 게 임차인이고 소유자는 완전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분권까지 갖고 있는 거. 처분권까지. 그죠? 그게 차이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임차인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천에 만약에 50만 원에 여기에 월세를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B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 수익하고 이렇게 살면은 별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문제라 함은 이 소유자 A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게 B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죠? A라는 사람이. 그럼 A는 이거를 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담보를 제공을 하면 은행에서는 담보대출로 해서 이거를 그 3억을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A가 이제 원금과 이자 잘 갖고 온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상 문제가 생겨서 원리금을 제때에 은행에다가 납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본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최종 단계는 결국 이거를 경매에 넘기는 거예요. 경매. 그죠? 경매에 넘기게 되면 이 B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런 보호 장치를 안 해놨다면 이건 그냥 A 건 거잖아요. 아무런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죠? 그 B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해요. 그러면은 B가 본인의 이 채권, 보증금 청가 이런 거를 갖다가 보증금 1,000만 원이라는 거를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건 채권이 물권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소액임차권이니까 당연히 받는 거긴 하지만 가령 소액임차권이 아니고 약간
금액을 높여서 1억에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소액 임차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임차보증금은 다른 것보다 경매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금채권이라든지 뭐 몇 가지가 이제 법에 나열이 되어 있긴 하는데 그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드리고, 일단은 이 케이스에서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뭐 서울은 얼마, 인천은 얼마 이렇게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근데 보통은 뭐 1,000만 원에서 뭐 3,000만 원, 14,000만 원 사이지 이게 크진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이 1억에만 50만 원에 살고 있는데 A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B 입장에서는 이게 보증금 1억을 날릴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 살 수 있는 거는 그때 말씀드린 채권의 물권화의 방법 중에 하나인 확정일자, 통사무소에 전액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이 채권의 물권화가 되고요. 아니면 소유자 A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 등기부 등본에다가 등기부 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다가 이제 임차권이라는 거를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아, 내가 B라는 사람이 A한테 이렇게 이제 권리가 있다라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그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등기된 임차권이 되는 거예요. 등기된 임차권. 이걸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안 하면, 을고에 등기를 안 하면은 등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 권리가 확실하게 보호가 되고요. 그런 것들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고요. 저번 시간 퀴즈 냈던 거 15문제 냈는데요. 좀 간략하게 답은 제가 이제 거기 이 클래스도 올려놨는데 풀이를 간단히 좀 해드릴게요. 풀이를. 자, 보시면 1번 상대방의 감언이설의 소가 자산을 양도하였다. 이는 유효한 법률행위이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양도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F죠. 왜? 감언이설에 속았다 그랬죠. 사기. 그죠? 사기, 강박. 이런 거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아니고 유효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 설립 시에 금전위의 자산을 출자하고 그 회사 지분을 받았다면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 네, 이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회사가, 그죠? 회사가 이렇게 새롭게 설립이 됐는데 여기 필요한 게 뭐죠?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그죠? 법인을 설립하면은 법인 자본금이 필요하죠. 법인 자본금은 이걸 갖다가 캐시로 넣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부동산, 뭐 그런 거 다 가능해요. 자산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넣은 사람은 요거에 대한 대가인 뭘 받죠? 지분, 즉 주식을 받아요. 그죠? 주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이 자산을,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유상양도한 거죠. 유상양도. 그리고 이게 무슨 취소나 사기, 강박, 기타 법률행위에서 하는 뭐 그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의 유상양도고 또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입니다. 참, T. 그 다음에 3번, 부담부 증여 계약에 대한 정의 및 증여자 및 수증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담부정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또 간단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10억짜리 뭐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 대출이 4억이죠? 여기 6억이면 아들이 느끼는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만큼 대출 요 금액 4억은 마이너스 4에서 0이 되니까 이만큼 이제 플러스 자산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그 과세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요만큼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들이 부담을 하고 아버지는 부모님은 요만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됐기 때문에 요만큼은 양도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죠? 양도세를. 그래서 부담부 측의 정의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즉 아버지의 채무 4억을 같이 인계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다 설명이 돼요. 그죠? 굳이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케이스를, 사례를 이렇게 좀 머릿속에 남겨두시는 게 뭐 교재를 읽거나 뭐 다른 사례에 접하거나 할 때 이해도 쉽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례를 좀 많이 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이렇게. 그리고는 부담부 증여고, 그 다음에 4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건물, 전세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토지. 1번이죠. 1번. 아까 방금 예서 설명한 것처럼 등기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되지 않으면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나 누구나 상대방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등기가 꼭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과세 대상 자산에서 뭐라 그랬죠? 보면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뭐가 있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제 부동산을 넘겨요. 아파트를 넘긴다고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자금 이렇게 치러진단 말이에요. 보통 이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2개월. 그죠? 근데 여기서 설문에서 뭐라 나왔냐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계약 당사자는 A하고 B예요. 그죠? A하고 B고 A가 B한테 부동산 나는 당신한테 팔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하면 B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나는 아파트 대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 사람이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의사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약 당사자는 A하고 B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 중도, 잔금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넘어가고 대금 다 이렇게 이쪽으로 지불되고 해서 이제 그 거래가 종료가 되는데 지금 이 설문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A한테 어떤 사정이 생긴 거예요. 사정이 생겨서 지금 계약금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는 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러니까 계약금도 아니고 중도금도 아니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때까지는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등기등본의 소유권자는 A예요. A. 그죠? 이 상태에서 A에게 사정이 생겨서 이 소유권을 C라는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C라는 사람한테. 그죠? C라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넘겼다는 거는 뭐 계약 중도 잔금 다 치렀다는 거죠. 이거보다 빠르게. 그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A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B한테도 팔고 C한테도 팔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중계약.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넘기면서 다시 C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B한테 가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죠? 이거는 또 너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이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이걸 다 이제 다 포괄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계약금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B로부터.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C가 B한테 넘기면 이 계약은 성립이 되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양도하는 권리도 사례니까 이것도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양도의 개념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무허가, 불법 그런 건축물도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제외된다. 양도세는 무상 이전에 부의 무상 이전이 아니고 부의 유상 이전이에요. 유상 이전. 돈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유상 이전. 이게 이제 양도고요. 방금 나온 무상 이전은 살아생전에는 뭐죠? 증여.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상속.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부의 유상 이전, 양도. 무상 이전은 상속이나 증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부담부증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상당 부분은 양도로 취급한다. 그죠? 아까 그림 다 생각해 보세요. 부담부증에 있어 수증자, 자식, 아들, 딸 인수한 채무, 아버지 채무의 사업은 뭐 양도죠. 양도로 본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0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4에서 0으로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채비주로 충당된 토지는 양도로 간주한다.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채비지는 어떤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토지이거든요. 양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교환에 의한 토지 사실상 이전도 양도에 해당된다. A하고 B하고 땅을 바꿨어요. 그죠? 땅을 바꿨는데 사실상 토지가 이전이 되면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갑은 오피스텔을 짓는 중 을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오피스텔 중 일부 몇 개를 을에게 변제하였다. 자, 이게 갑이 오피스텔을 짓는 중에 을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그러니까 을이 얘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죠? 갚지 못해 결국 뭘로 줬다고요? 오피스텔을 줬어요. 오피스텔 몇 채를 줬어요. 그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느냐? 일단 이게 이 상황이 뭐죠? 상황이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이 개념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갑이 돈을 빌렸죠. 그럼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대신 물건, 부동산으로 갚은 거예요. 변제는 갚다는 의미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대신 물건으로 갚았어요. 이거는 뭐다?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 이때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납세 의무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 결국 오피스텔 판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갑이죠. 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F.
F입니다. 납세무자는 갑이에요, 갑. 자, 그 다음에 7번. 양도담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양도담보라는 거는 저번에도 뭐 공장에 있는 기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외형상 등기 형식은 양도예요. 그죠? 양도이지만 실질은 담보의 제공이죠. 실질은 담보 제공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기술하시면 돼요. 비록 그 사람한테 등기는 넘겼지만 실제는 이쪽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돈을 잘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못 갚으면 완전히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담보 제공이에요.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갑과 을은 토지를 50대 50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분 비율을 6대 4로 변경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보통 한 필지 그러거든요. 한 필지. 그러니까 경계선이 하나죠, 하나. 한 필지.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이 5대5로 지금 갖고 있어요. 5대5. 그죠? 5대5로 갖고 있어요. 50대 50으로 갖고 있는데 분할을 한다. 분할을 한다는 거는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냥 공동소유, 공유를 하게 되면 이 경계선이, 토지의 경계선이 하나고 그러면은 한 필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50대 50이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누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누는지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할을 한다. 분할한다는 건 분필한다는 거예요. 분필? 분할. 즉 결국엔 분필하는 거. 필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필지를. 분필을 하게 되면 공유권자가 지금 2명이니까 경계선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바꾸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분이 6대 4로 되는 6대 4.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6이고 4죠. 그죠? 그럼 경계선이 하나, 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분필이 되면서 이때는 이 두 필지가 2개예요. 두 필지가 됩니다. 두 필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두 필지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돼야 안 돼요. 지분이 바뀌었잖아요. 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갑과 을이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다. 이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문제가 발생한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증가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공동재산이라고 하고 결혼하기 전에 서로 모아뒀던 거는 고유재산이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각각 양방에 다 있고요. 50대 50은 나눠갔는데 그 대상이 되는 거는 공동재산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은 F입니다. F. 그래서 F. 다음 10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쌍방간에 한 경우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이 모두 발생하나 양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되죠? 일단 이게 양도가 돼요, 안 돼요? 양도가 교재를 보시면 어디냐면은 35페이지 양가로 7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여기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양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이 모두 발생한다? 이게 뭐라 그랬죠? 원래부터 무효라고 그랬죠. 원래부터 무효있다가 나중에 허가를 득하면 유효로 바뀌는 유동적 무효라고 했잖아요. 유동적 무효. 무효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않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F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적 효력과 채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양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F입니다. F. 그 다음에 11번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포함된다. 과세 대상 자산 나열된 건물을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이죠. 지역권. 그죠? 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등기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전세권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F입니다. F. 그 다음에 12번 무허가 건물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 등과 같은 공무상 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2번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F. 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양도가 부동산이 넘어갔고 그리고 또 대금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13번 다음 중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유 재산을 경매당하는 경우. 경매당하는 경우도 뭐 공매 경매도 당연히 이제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그 다음에 2번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양도담보.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무슨 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화재 처분이란 지번이 변경된 경우. 내가 지번이 예를 들어서 1-1이었는데 뭐 2-1, 2-1로 바뀌었어요. 아무 뭐 이제 토지의 넓이라든지 가액이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공동소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50대 50이었는데 두 명이서 분필을 했다. 근데 그대로 50대 50이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죠. 아까 문제에서 6대 4면은 양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5대 5 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양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명의신탁 이것도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명의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양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1번 토지, 토지 건물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맞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에 주권상대법인의 주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주식 양도는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5번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그러니까 회원권, 콘도 이용권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됩니다. 저번에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뭐가 있냐 보면 교재 페이지 36에서 37 거기면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잠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전세권은 용익 물건의 하나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 및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일단 답은 F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권은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죠.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보면은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있거든요.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의 유치,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요. 근데 다시 설문을 보면, 지문을 보면 전세권은
이 전세권은 용익 물건의 하나로 맞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거죠. 소유하는 게 아니죠. 점유하는 거죠.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내가 집을 사용하고 만족을 얻죠.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누가 하죠? 아까 예를 들었던 소유자가 하는 거죠. 처분은 절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아니 용익물권자가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전세 사는 분 아니면 월세 사는 분이 집주인들이 그 집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또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